백다방이네요. 저는 백종원 좋아하는데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는데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기뻐하는 마음. 저도 누군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몇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도파민 수치가 올라갈 것 같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문제예요. 저한테는 큰 문제예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기억이 또 왜곡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편집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을 써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좀 심한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긴 한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이 시스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는 것, 이 군집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이 제도 하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인간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또 숙제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은 자유일 것 같아요. 자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거는. 나의 뇌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 어렵다.
이 사회와 적당히 합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CCTV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대요. 그만큼 남들이 주는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단지 다른 사람의 눈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행동도 많이 했단 말이죠. 누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나? 앞에는 광장시장이고요. 여기 청계천으로 해서 걸어가 볼게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저한테 똑같이 전이가 됐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전이가 돼요. 자고 있네. 저 녀석도 대단하다. 적응한 거겠죠? 내가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이가 됐습니다.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유전자에 의해서. 제 어릴 때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웃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 아빠를 업어주면 엄마는 할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결정할 결정권도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런데 나의 행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내 머릿속에 칩을 박아놓고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의식 저변에서 저를 움직이는 거죠. 여기 좋아 보인다 저거. 거기 그거잖아. 세움 센트럴이잖아. 안 먹었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그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병이 하고 싶어서 수송부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수송부 내에서도 이제 차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뭐 집차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럭 다찌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이제 60 트럭 진짜 큰 트럭. 근데 이제 사수들이 신병들 몇 명이 이제 왔겠죠. 신병들한테 그 60 사수가 60 운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근데 제가 들었어 손을. 근데 지금 와서 왜 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지 마음에 들었으면 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방에 부르고 싶어 한 사람씩. 근데 저한테 60 트럭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집차가 어울리지. 육공 트럭 운전하려면 육공 트럭 운전하려면은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좀 있어야 돼. 저한테는 집차가 딱이죠. 그리고 이거 되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차피 익명이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혼을 엄마 마음에 들고 싶어서 했어요. 엄마는 모르지만 와이프를 탐탁지 않게 해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당시 엄마를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되게 웃기죠. 엄마가 이제 암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5년 생존율이 50%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암 수술을 2번 하셨죠? 전이 돼서. 근데 결국 5년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제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효심이 가득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우, 착하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뒤돌아봤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좀 더 유아적으로 보면 사랑받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애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정을 못 받았다는 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먹는데 껍질 부분만 실제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치 고백을 하듯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참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희한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이 뭐 내리사랑이다, 참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념이죠, 뭐 통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터붓이 되는 거죠.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사람들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서 저의 최초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서는 저는 방바닥에 앉아 있고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데, 그쵸, 싸우는 거죠. 근데 엄마는 또 다른 아이를 업고 있어요. 포대기로 이렇게 업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충격적인 기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의 메모리에 첫 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배경을 알게 됐죠.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자상하고 인정 많고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츤데레이고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그런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저랑 10년 차이가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10년 차이. 그래서 누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증오가 형성이 됐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엄마가 항상 아버지한테 욕을 해요. 그 아주 저속한 상스러운 그런 욕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욕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계신 거야. 아버지는 항상 저녁에 이제 술을 드시고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폭력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총을 쏴서 어릴 때. 그래서 한 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저희 집안은 이제 엄마가 날카롭고 아버지는 그냥 무던하고, 저는 이런 기억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나와 이제 엄마한테는 다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입장이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좀 그 당시에는 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셨나 봐요. 그리고 노름에도 약간 좀 빠져서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은 엄마가 맨발로 담을 넘어서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충격이죠. 누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의 출생의 비밀을 말해볼게요. 출생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나를 이제 낳고 나서 무려 10년간 이제 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아이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절이잖아요. 여자한테는 그게 덕목이었죠. 예전에는.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 아버지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보다 5년 먼저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한 1년 정도 계셨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하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즉 엄마의 엄마죠.
외할머니께서 중매를 쓰셨대요. 자, 외할머니께서 중매를 쓰셨는데 아가끼리 잡아본 건 저희 엄마와 중매를 쓰신 게 아니라 아이를 갖기 위해서 출산모를 중매를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그 출산모와 뭐 연애를 하셨겠죠.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저를 임신했대요.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던 와중에 저를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대리 출산모의 그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엄마의 놀라운 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엄마는 아버지가 그냥 바람을 폈다고 얘기했어요. 뭐 출산모가 있다는 등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런데 출산모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엄마 탓을 했다는 거예요. 헤어지게 됐다고. 너 때문에.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강가로 가셨다 그래요. 다리 위로. 그러면서 한참 뛰어내릴까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앉았다 갈까요? 이 이야기는 마무리는 해야 되겠네요. 이왕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는 뛰어내리지는 않으셨죠. 뛰어내리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엄마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아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엄마를 증오하죠. 그 영화가 저의 그 상황하고 조금 맞닿아 있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증오와 사랑, 이게 저는 항상 공존했어요. 근데 이게 공존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애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는 항상 저를 밀쳐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참 담임 선생님도 어이가 없는데, 어머님한테 그 어버이날이고 하니 고무장갑을 선물해 드리면서 그 엄마의 손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고무장갑을 선물해라 뭐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했죠. 하라는 대로. 엄마한테 욕 먹었단 말이죠. 아주 심하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짐작이 되시나요? 너는 엄마 보고 일만 하라는 소리냐?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한테는 이제 충격이었죠. 뭐 그 외에도 제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항상 엉뚱한 답변들이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엄마가 세상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왔습니까?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와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니 엄마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 이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그동안 미안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울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귀신이 쓰였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사연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들, 엄마가 다리 위에서 죽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가 저한테 그거를 고백을 하시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엄마가 그동안에 가지고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응어리진 어떤 마음을 표출했단 말이죠. 그동안 감춰왔던 걸.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의 기원을 이제 따지다 보니 엄마 이야기까지 올라갔던 거였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걸어가고 계신 저 어르신께서 행동하고 있는 기저에는 어릴 때 형성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